요즘 정말 이런 가슴 철렁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처럼 보이죠? 약국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약국 안으로 뛰어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뒤따라 들어오는데 의자로 막아냅니다. 손에는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번쩍하는 게 흉기처럼 보이죠?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고요. 의자로 계속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흉기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 계속해서 의자로 간신히 막아내면서 저 보세요. 거의 지척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나갔고요. 저 남성 그럼 다시 들어옵니다. 흉기는 여전히 손에 들려있고 바닥에 흉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 대치했던 남성 다가가서 제압을 합니다. 네,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저 사람은 바로 제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제압한 사람 이수정 교수님 혹시 경찰입니까? 제압하는 기술이 이거 비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경찰이었으면 우리가 좀 더 안심했을 것 같은데 아하. 불행히도 경찰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분은 만취한 남성 52세고 이 네. 이제 방어한 사람은 46세의 약사였다고 합니다. 약사예요. 네, 아. 정말 너무 용감해서 저도 눈을 의심할 지경인데 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이 난동을 치던 이 만취한 50대 남성을 결국에는 제압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약국 내부 저 약국의 약사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앞서 CCTV를 보면요. 약국 내부 CCTV를 보면은 저 약사분이 황급히 들어오기 전에 약국 문 앞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저 때도 뭔가 상황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이 약사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좀 조용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약국하고 한 20m 떨어진 마트에 가서 이 흉기를 구입을 한 겁니다. 어이구. 구입하고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위협을 하니까 약사가 다른 손님들한테 피하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은 지금 본 것처럼 네. 의자로 흉기 방어를 한 겁니다. 5분 정도 대치를 하다가 네. 이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본인이 제풀에 쓰러지는 바람에 아하. 그래서 그 이후에 흉기를 놓고 이 남성을 검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앞서 CCTV 보면요. 저 약사분이 황급히 뛰어 들어올 때요. 일반 약국 그 손님이 한 2분 계셨어요. 저분들한테 혹시 공격 위해를 가했다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용감하게 막아낸 약사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절반이고 앉아서 기다리던 환자분도 계셨고 막질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분명히 달려들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이 약국에는 여직원분들, 이 CCTV 안 보이는 부분에는 다른 직원분도 계셨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더 큰 진짜 사건까지 벌어질 뻔한, 인명피해까지 벌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장현 교수님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경찰분인가라고 이 되물을 정도로 저 대응이 참 대단했습니다만, 물론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예, 지금 저도 처음에 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에 의자로 대응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졌는데 문제는 의자를 들고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예사롭지 않았어요. 발동작이나 이런 게 그냥 막무가내로 공포에 막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아하. 무슨 무술을 하는 듯한 방어를 보여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통 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약사이긴 합니다만 무려 25년간 중국 전통 무술인 우슈를 연마한 심지어는 유단자예요. 네. 4단 유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 무기를 내려놓자마자 저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이 너무나 여유로웠잖아요. 마치 그냥 다가서는 것처럼 침착하게 가서 한 손으로 손을 확 꺾어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 우슈의 기술 중에 하나를 이용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약사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저 사람이 틈을 보이면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자신감, 이게 무도인들의 느낌으로도 많이 알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네, 아마 그런 자신감에 좀 그래 대응을 저렇게 침착하게 잘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라면 저렇게 흉기를 든 그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대항하는 건
때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게 다 훌륭하다라는 네. 게 아니라 다만 지금 이 약사님은 유단자셨고 아마 본인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위협을 느꼈을 텐데 또 네. 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책임을 좀 나섰다는 것도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저 난동 부린 사람 입장에서는 임자 제대로 만난 거였어요. 그런데 장영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거 물론 용감한 행동입니다만 절대로 권할 행동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같이 힘으로 대항해서 제압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일단은 피하든가 피하기가 힘들면 도망이라도 가야 됩니다. 도망이라도 가서라도 112 신고를 빨리 하시면 경찰관이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대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난동을 부렸을까요, 저 남성은? 이 남성은 자기가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술 마시다가 보면은 누가 하나 술 취하면은 막 얘기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자기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는 말 막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뇌에는 메타지능이라 그래서 네. 나의 행동이 현재 어떻게 보이는가, 네. 내가 시끄러운가 아닌가, 조용한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일종의 서베일런스로 감시하는 지능이 있는데 네. 그 감시하고 관찰하는 지능이 술을 마시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시끄럽지 않은 거고 나는 주위에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위에서 약사를 제외하면은 약사님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한테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약사님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그래?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네. 당신 나 술 먹었다고 해서 나 무시하고 막대하는 거야? 이러면서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본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술을 먹고 고성으로 이 남의 약국 앞에서 영업 방해한 건 생각지도 않고 약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근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취한 와중에도 저 상대가 뭔가 좀 간단치 않아 보였나 봐요.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흉기를 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변명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사람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전에도 주폭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경찰관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했는데 네. 문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다 보니까 집행유예 되면 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다시 술 마시고 결국에는 난동을 부려서 지금 이런 일에 이제 이르게 되니까 지금 처벌 수위를 이렇게 낮게 줘도 되는 건지 계속 상습적으로 주폭은 그냥 평생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지 않는 한 지속하는 이제 폭력 행위를 보일 텐데 네. 이게 지금 형사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없는 건지 아하. 사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네. 이 사람 집행유예 기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뭐 이 단죄를 피해갈 수 없겠죠? 네,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유예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효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특수 협박죄입니다. 위험한 네.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경찰에서는 전과도 있고 이 범행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진짜 법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단죄,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